네,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과 함께 또 이번 달 17일 주요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 주가가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의견은 어떤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유 3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에 대해서 1분기 실적 그간 정제 마진 강세가 반영되면서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1분기 유가 반등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발생하고 또 석유화학 부문도 견조함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제 마진 강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GS에 대해서는 정유 사업의 GS칼텍스 부문은 역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긴 하지만 이 GS 리테일의 실적 감익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인데요. 따라서 순수 정유주로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변동성급 순수 정유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주로서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들 정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목표가 23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반면 누안타증권은 현 주가에 이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다. 저평가 매력이 크지 않다며 투자의견 보유의 목표가도 가장 낮은 14만 원, 14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현 주가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S-오일 역시 유안타증권이 홀로 보유를 제시하고 현 주가보다 낮은 9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S도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반면에 KDB대우증권에서는 정유 부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민자발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 매수를 제시하면서 역시나 보수적인 의견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목표가 상향하면서 정유주들 긍정적인 평가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화학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롯데케미칼 단연 돋보이는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유가 반등과 재고 확보 수요에 따라서 가격과 마진이 개선되면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내년까지 지속될 NCC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석유화학 시황이 올해 들어 더욱더 좋아졌고 또 우려가 컸던 태양광 부문도 이익이 개선되면서 1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목표가 3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KDB대우증권에서는 태양광 모듈 부문이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며 다소 보수적인 의견, 투자 의견 중립으로 이런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대장주입니다. LG화학, NH투자증권에서 역시 타이트한 수급으로 석유화학 중심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중대형 전지 판매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전지 부문의 모멘텀까지 부각될 것이라며 목표가 43만 원을 제시하면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유화 역시 가격과 마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내년에는 증설로 기업 가치 또한 제고될 것이라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3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정유화학 업종 모두 정제 마진과 제품 가격 마진 스프레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사들의 탑픽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는 롯데케미칼, 정유주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을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두 종목과 함께 대한유화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유안타증권은 그간 부진을 털고 턴어라운드하는 이 전지 부문 이익 개선이 전망되는 LG화학과 함께 또 금호석유, 휴캠스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색다른 리포트 오늘은 실적 기대감이 큰 정유화학 업종의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의견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팀장님은 정유화학 업종 가운데 어떤 종목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정유화학 쪽은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로서 유가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글로벌 이제 증시가 개선을 보이고 있고 또 유가도 중장기적으로 바닥에 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꼽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이제 정유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대환유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 팀장님은 NH투자증권의 의견대로 SK이노베이션 또 S-오일 같은 그리고 실적 개선이 크게 개선될 거라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인데 이호건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네. 지금 이제 유가하고 어떤 어떤 실적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분기 때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저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가는 똑같은데 이제 원가가 낮아져서 마진이 높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롯데케미칼한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월 달에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화학 이쪽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유가 오르면 이제 부정적이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바뀐 논리는 유가가 오르니까 석유화학 정유주에 좋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골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석유화학이나 정유주는 유가하고 관련성이 크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이제 통계 낸 걸 보니까 1996년부터 항상 이제 유가하고 그 기업의 실적이 항상 좀 일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은 결국 유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유가에 있어서 이제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이제 오페크 회의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 큰 변곡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4월달에 4월 17일날 산유국에 이제 비상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26, 27일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앞으로 유가의 방향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30달러 후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낼 환경이었잖아요. 저유가가 계속됐기 때문에 조금 선호주를 좀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있고요.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그 업종을 선정하고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산유국 이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두고 지금 유가가 다소 어떻게 보면 이제 간망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FOMC가 이번 달에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산유국에 이제 그 비상회의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50불까지 는 상승하기를 바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난 1월에도 50불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50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채산성이 맞으니까 다시 생산을 재개하게 되면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대략 한 50불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유가 너무 또 공급이 많아지면 또 이것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 이상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 50불 정도 선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석유화학하고 정유주는 유가가 50불 갈 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SK 이노베이션을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탄력에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 첫 테이프를 긍정적으로 끊어주면서 그래도 2000선 이 실적 시즌 이후에 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근 대표님은 4월장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조정이죠, 뭐. 네. 근데 조정인데, 가끔 이제 또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50만 원 갔을 때, 그 5만 원에서 요입당 해가지고 150만 원까지 쉬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 가다가 쉬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동성으로 갈 수 있는 지수대는 2000포인트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이상 가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의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중국의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경기를 지금 이제 바닥권으로 지금 진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000포인트 선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지수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4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호전주 주목하자 이 얘기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빼고요.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의미 있는 FDA 승인도 있었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전기차 얘기할 때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호재가 나왔는데 단발로 끝났죠. 마찬가지로 이게 올라가려면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제약바이오의 이제 준비는 이미 3월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올라갈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랠리가 펼쳐진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요번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를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조정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개별 종목 그중에서도 이 제약바이오에 속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는 분석을 내주셨고요. 이상훈 팀장님 보시기에 현 장세에서 대응할 만한 업종 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기간 매도가 지속되면서 외국인마저 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2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 외국인 매도 전환이 증시 하락 전환의 원인인데 다행히 달러 방향성에 영향이 큰 유가의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4월 한국 증시 2000선 탈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월은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 강조를 해왔듯이 정유주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민감주인 증권주도 이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4월 말에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또 사후 면세점 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2000선 돌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예.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라든지 또 정유주 가운데서 두 분은 아까 공통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YH 인베스트먼트 이효근 대표, 하우투인베스트 이선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